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촘촘해진 규제와 무거운 세금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대한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단순 부동산 증여를 피하고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똑똑하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번 부동산 증여의 장벽부터 시작해 엄격해진 농지 규제, 그리고 그 대안인 창업자금 증여 특례, 세금 영원 혜택, 점차 깐깐해지는 가업 요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승계 전략까지 단계별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부동산 증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 1억 2,400만 원. 도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증여 취득세 중과세만 계산한 겁니다. 네, 맞아요. 아직 진짜 증여세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억이 훌쩍 넘는 페널티가 붙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선 정말 손발이 꽁꽁 묶이는 기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증여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 상당의 주택 기준으로 대략 2억에서 3억 원을 더 내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당장 이 막대한 세금을 낼 현금 유동성이 없다면 애초에 집을 넘겨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해마다 치솟는 보유세까지 감당해야 하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집 한 채 물려주는 방식은 이제 도저히 넘기 힘든 가파른 재정적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엄격한 농지 규제와 대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농지 투기 논란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 여파로 지금 정부의 규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해졌습니다. 무려 5,000명에 달하는 전담 조사관이 투입됐고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까지 동원돼서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행위 자체도 엄격한 대출 규제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6억짜리를 반값인 8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워낙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대출까지 막아버리니까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엄청난 할인을 제공해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인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꽉 막힌 부동산 상황에 돌파구가 되어줄 아주 영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6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자금을 지원해주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히 묶인 부동산이나 현금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녀의 창업이라는 엔진을 달아주면서 부를 이전하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과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똑같이 10억 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증여는 약 2억 4천만 원이 세금으로 증발합니다. 하지만 창업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이 단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참고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무려 4에서 5배나 차이 나는 이 절감액은 자녀가 초기 사업에 온전한 자본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네 번째, 이 제도의 핵심인 100% 세금 감면의 놀라운 혜택들을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히 초기에 증여세 한 번 덜 낸다는 1차원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특정 요건을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면 무려 5년 동안 비즈니스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녀 스스로 튼튼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사업이 바탕을 두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혜택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엄청난 부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섯 번째,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깐깐해진 가업 요건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현재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만 살짝 벗어나서 창업해도 100% 세액 감면이라는 아주 넓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2025년 말이면 이 우호적인 규제의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2026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화군이나 가평군 같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거든요. 즉,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지에서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챙기시려면 지금 당장 절박함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금 혜택만 쏙쏙 빼먹는 이른바 무늬만 사업인 곳들을 아주 강력하게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떼다 파는 가짜 베이커리 카페 등은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반면에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최신식 자동 세차장 같은 진짜 활성화된 비즈니스들만이 안전한 혜택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마지막 6번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승계 전략입니다. 이 복잡한 규제의 미로를 완벽하게 뚫고 나가려면 3가지 단계를 정확히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방금 보신 자동 세차장처럼 정부가 깐깐하게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검증되고 활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법이 불리하게 바뀌는 2026년이 오기 전에 유리한 지역의 세제 혜택을 빠르게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셋째, 이 비즈니스를 단순한 임대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치가 쑥쑥 상승할 상업용 부동산과 결합시켜서 폭발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깊게 남을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첩첩산중 같은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증여의 길이 가로막힌 지금 억 단위의 세금 폭탄이 달린 무거운 금수저를 억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절감하고 자녀 스스로 든든한 현금과 성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즉 사업자 수저를 쥐어주시겠습니까? 부의 이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